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사비카고요. 사비카는 이제 논델 게임으로 저희가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짓는 건축가가 돼가지고 최고로 이제 아름다운 궁전을 짓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갈색이랑 뭐 베이지색 있는 곳에 대리석을 하나씩 놔요. 기본적인 자원이 석고, 나무, 대리석, 세라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원재료라고 해가지고 원재료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이면 사탕수수, 진흙, 비단 이렇게 3가지의 원재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원재료들은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가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사탕수수는 설탕이 되고, 진흙은 뭐 항아리가 되고, 비단은 옷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 보이는 이런 가공 칸에 이제 랜덤으로 여기 주머니에 있어요.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배치하시면 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게 논델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꾼 말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이제 2개는 건축가, 그리고 하나는 상인, 하나는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짓는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꾼을 배치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4가지 세팅이 되어 있고, 내 턴이 되면은 무조건 하나씩 배치를 하는데, 이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에 배치할 거예요. 건축가들은 이 외곽에 배치하고, 이제 상인은 이제 가운데 섹션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인은 여기 원형 가운데에다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설명 이따가 더 해드리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자리 창고를 하나씩 받고 시작할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자원을 받으면은 자원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지금의 자원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총 4가지가 있고 4개의 자원까지만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조 건축 카드가 있는데, 이 보조 건축 카드를 하나씩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여기 보이는 이제 기초 자원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2개를 랜덤씩 받고 시작할 거예요. 2개씩 랜덤을 받고 시작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숫자들이 가장 이제 더 하나씩 기본 자원을 받고 시작할 거잖아요. 이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선이 되고, 선부터 이제 다음 사람이 2턴, 3턴, 4턴 이런 순서도 가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하고 제가 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선이기 때문에 3원 받고, 그 다음 사람들은 여기 이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1원이라는 표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는 원재료라는 뜻이고 이거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원재료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탕수수, 진흙, 비단의 상태를 원재료라고 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가공이라는 액션을 걸쳐가지고 가공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어가지고 설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가져갔으면은 여기 지금 논델 판에 깔린 자원 하나를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 창고에다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는 상품을 가져가는 액션을 행동을 했을 때 여기에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추가로 꺼내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라 매 라운드마다 상품을 채워 놓을 건데, 상품 선점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상품을 가져갔을 때 원재료와 상품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원재료를 가져갔으면은 여기 원재료 칸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탕수수, 여기는 비단, 여기는 진흙을 놓는데 원재료 칸에 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품이 됐다, 그럼 원재료 칸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급 자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창고 슬롯에서 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턴 순서까지 정하고 이제 각자의 돈을 받게 된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점수를 깎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명성은 5에 놓고 시작하고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 놓고 시작됩니다.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왕한테 곡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곡물 점수는 0에 놓고 시작하고요. 일단 이제 갈색 같은 경우가 1시대 건축물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가 2시대 건축물이에요. 자, 1시대 건축물이랑 2시대 건축물을 이렇게 깔아주고, 창고 2개씩 여기에다 또 깔아주고요. 여기 이제 보조시가 있는데, 보조시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놓고,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메인시 8개를 다 채워놓고 게임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제 수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여기 있는 이 수출 토큰을 하나씩 놓고요. 이것도 선점으로 가져가는 요소고요.
이것도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각 도시마다 파란색 도시가 될지 빨간색 도시가 될지 랜덤으로 하나씩 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수출 미션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수출 미션도 랜덤으로 하나씩 깔고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세팅, 여기 추가도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각 라운드마다 미션이 이제 미션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A, B, C도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요. 이 A, B, C를 랜덤으로 깔 거예요. 랜덤으로 깔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씩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건 제외하고 이 랜덤 미션이 깔려가지고 뭐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재료, 그리고 원재료를 가공을 하면 상품이 돼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재료는 기본적으로 원재료 칸에 보관해야 되고, 원재료가 상품이 되면 상품 칸에 보관해야 된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되고, 네 가지, 이 게임 자체가 건축하는 논델 액션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자원, 석회, 제일 싼 자원이고요. 나무, 대리석, 세다미. 이 자원의 가치는 1점, 2점, 3점, 4점 모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라운드는 이 네 가지의 일꾼을 배치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일꾼 순서 상관없어요. 내가 배치하고 싶은 거부터 이 배치를 하면은 액션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곽에 있는 액션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데요. 자, 내가 되면은 이제 액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이 액션을 했다. 그럼 놓고서 이제 이 액션을 하시면 되세요. 먼저 첫 번째, 자원을 얻는 행동이에요. 건축가기 때문에 자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원은 아까 말했듯이 이 베이지색은 석고를 말하는 거고요. 이 색깔은 이제 나무들 얻는 건데, 이거를 세 가지 조합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쪽 칸으로 가면은 이제 대리석이랑 나무들 세 가지 조합으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요. 논대는 여기 방향 보시면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고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창고 액션은 창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 창고 그리고 이쪽 창고가 있는데, 내가 이쪽 창고도 갔다 싶으면 여기 있는 창고 중에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고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창고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창고를 가져가서 내 기본적인 창고에 이런 식으로 덮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여기 일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명성이 1점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창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이 창고 칸에 내가 이제 상품이나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자원을 총 3개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으로 바로 창고 액션을 하면 여기 적혀 있는 이원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공 액션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톱니 바퀴는. 가공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이 원재료 하나를 상품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 톱니가 이제 원재료를 상품으로 바꾸는 액션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번 하고 이 세 가지의 자원 중에 하나를 즉각적으로 얻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가 내가 가져가서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창고가 채워지진 않아요. 라운드가 새로 시작할 때 이 창고도 선점이기 때문에 먼저 가져간 사람이 이제 좋은 창고의 효과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고 액션은 외곽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외곽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상점 액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점 액션을 하면은 2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2원을 받고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상점 행동을 하라는 건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행동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거나 살 수가 있고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세라믹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살 때는 빨간색 표시가 된 거에 금액을 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라믹을 사고 싶다 그럼 3원을 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팔고 싶다 그럼 4원을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을 2번까지 할 수가 있고, 교환은 뭐냐면요, 나무를 내가 대리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대리석을 세라믹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행동을 한 번 하는 거죠. 내가 대리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세라믹으로 만드는 게 상점 행동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운그레이드도 돼요. 내가 세라믹을 대리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1원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도 팔 수가 있는데, 상품은 팔면은 3원. 그리고 원재료를 살 수가 있는데, 이 판에 있는 내가 사고 싶은 원재료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1원을 내면은 그냥 위치 상관없이 가져가서 내 원재료
칸에다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액션 행동을 할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일꾼을 놓잖아요. 여기 이것들이 뭐냐? 내가 이거를 놓는 순간 여기 있는 원재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원재료를 가져가는데 이 원재료를 가져가는 가격은 여기는 1원이란 뜻이에요. 1원을 주면은 이 원재료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원재료가 없으면은 내가 1원을 내고 가공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상인도 놓을 수가 있어요. 상인을 만약에 놓는데 상인은 이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거나 놓게 되면은 영원에 이걸 가져갈 수가 있고 영원에 이걸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들을 살 수가 있는데 상인은 여기 처음에 이것도 선점이거든요. 이거 깔리는 게. 그래서 처음에 놓으면은 대리석이랑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살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대리석 가져가는 게 좋겠죠. 대리석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기에다 액션 행동을 하면은 2원을 주고서 여기 둘 중에 자원 하나를 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시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리석을 1원에 살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상품들을 또 1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처음에 깔린 거는 선점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면은 여기 있는 고급 자원은 못 가져가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가공 행동을 한다든지 여기 보이는 자원들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국에 이 게임에서 점수를 얻으려면은 건축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상점 액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 행동은 여기 보이는 메인 건축과 보조 건축이 있어요. 자, 그럼 메인 건축부터 먼저 설명드리는데 이 말이 매 라운드 시작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고급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구시대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 건축이고요. 이게 보조 건축이에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자, 그럼 메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메인 건축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메인 건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석고가 필요하고요. 석고는 무조건 있어야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자원을 더 추가로 낼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자원을 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제가 만약에 대리석을 놓고 여기에는 나무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총 이걸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에 아까 전에 그 가격 그러니까 명성이 수치가 있거든요. 이 명성 수치가 제가 3개의 자원을 썼으면은 총 6명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제 명성 트랙 점수에서 1, 2, 3, 4, 5, 6점이 올라가고요. 여기 있는 메인 건축 중에 하나를 가져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왕의 호위라는 트랙이에요. 왕의 호위는 여기인데 무조건 건축 행동을 하면은 왕의 호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왕의 호위가 올라가면은 그 즉시 여기 있는 보상들을 받거든요. 1원을 받거나 곡물 트랙이 하나 올라가거나 자원을 받거나 원재료를 하나 받거나 돈을 받거나 원재료를 하나 받거나 그리고 이것도 4곡물 트랙이 오르거나 사원을 받거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밑에 있는 하단 자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끝까지 찍어서 더 올라갈 일이 있으면은 그럴 때마다 명성 점수가 1씩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명성이 올라가면 되고요. 여기는 뭐 동맹 행동을 한다든지 수출 행동을 한다든지 자원 중에 하나를 받는다든지 창고 행동을 하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축을 지을 때마다 액션 하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건축을 많이 해야지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인 건축 행동이고 두 번째 보조 건축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조 건축 행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보조 건축 중에 하나를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3개의 자원 중에 하나를 내고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내가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자원을 내면 돼요.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자원을 내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석고가 1점, 대리석이 3점, 그리고 세라믹이 4점이기 때문에 총 8명성을 갈 수가 있습니다. 총 8명성을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제 보조 건축물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것만 카드 가리를 할 수가 있어요. 1원을 내면은 여기 있는 이 카드들을 전부 다 없앤 다음에 새로 4장의 카드를 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기 이 보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 건축들이 원하는 이 원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거나 내면 안 되고, 여기 원하는 보조 건축물의 자원을 내고 나머지만 추가로 더 제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건축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를 딱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즉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촉이 기본적으로 주는 이 촉이 카드 있거든요. 여기다 붙일지 여기에다 붙일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보조 건축을 붙였을 때 하나의 이 건축 섹션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황색 건축 섹션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은 1 곡물이랑 이런 4개를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논델 판에서 원재료랑 상품 하나씩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은 수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원을 받거나 시문 행동을 하거나, 1원을 받고 창고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랜덤으로 깔린 거는 이런 식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깔았을 때 이거를 그냥 어떤 색이 꽂히든지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건축 행동이랑 보조 건축 행동까지 다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이제 상인 행동이에요. 상인 행동은 여기 이제 두 번째로 큰 말을 놓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놓았을 때 여기에 자원이 있으면은 여기 자원을 0원 주고 사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이 없으면은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상인 행동은 수출 액션이 메인이거든요. 수출 액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 액션은 이제 게임판의 가장 끝에 보시면은 자기 배들이 있어요. 이 배는 제가 일부만 꺼내놨고요. 필요한 만큼 더 꺼내서 쓰시면 되세요. 자, 배 행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빨간 나라랑 그리고 파란색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이제 내 무역선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무역선을 보내는데 당연히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만 많으면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원, 2원, 2원 해가지고 총 5원 내면은 여기 있는 끝나다까지 갈 수가 있고요. 무역선은 한 번 보내면은 이 무역선은 고정이 돼서 다른 데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무조건 정착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 보내려면은 새로운 말을 꺼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역선을 보내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지불하고, 먼저 선점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인장이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인장은 곡물을 내야 될 때 내가 곡물 트랙에 1곡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1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점하면은 이제 인장을 가져가가지고 여기 인장 보관하는 칸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있는 곳 중에 어차피 무역이라는 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재료를 가공해가지고 상품을 만들려고 간 건데, 이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항아리랑 이제 비단 옷이에요. 옷과 항아리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냐면은, 제가 뭐 기존에 이거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옷을 가졌을 때 제가 이 옷을 이 나라에 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품을 팔면은 1명성이랑 1곡물 트랙이 오르는데, 이 나라에서 원하는 게 지금 비단 옷이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걸 팔았기 때문에 이 명성이랑 이 곡물 트랙이 올라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팔면은 이 곡물 트랙이랑 이 명성이 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만약에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팔고 싶은 만큼 팔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식으로 판다 하면은 이거는 이 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1명성이랑 1곡물 트랙은 올라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다 판매를 했을 때는 3명성과 3곡물 트랙이 올라간다. 내가 비단 옷이 또 있으면은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곡물당 이제 한 개에서 두 개까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다고 많이 팔 수가 없고, 한 개에서 두 개까지 판매할 수 있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첫 번째 수출 액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수출 액션으로 배를 보내놓은 곳에 이제 조금 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수출 액션을 해서 배를 이미 보냈잖아요. 여기에 동맹 행동을 하면은 배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기 있는 이 아까 제가 말했던 상점 액션을 한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냈다고 하면은 원재료 중에 하나를 이제 수익대 받을 수가 있어. 이제 빨간색 나다랑 그 파란색 나다가 다른데, 빨간색 나다에서 만약에
동맹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받게 되고, 이제 파란색 나라의 동맹 행동을 했을 때는 라운드 시작했을 때 수익을 무언가 받게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곡물 트랙을 올릴 수 있게 해라 하기 때문에 내가 번개 액션으로 수익을 바로 받을지 아니면은 매 라운드마다 이제 수입을 꾸준히 받을지, 이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서 동맹 액션까지 설명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무언가 여기에다가 배드를 배치를 할 거예요. 계속 게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보이면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거를 하나 받을 수가 있어. 내가 배 수출 행동을 한 것 중에서 여기는 세라믹을 주는 거고, 여기는 삼원을 주는 거고, 여기는 원재료를 주는 건데, 저는 세라믹을 받는다 싶으면은 이 행동으로 먼저 세라믹을, 이 행동 내가 여기에 배가 가 있는 곳에 이 십자가 마크가 있으니까 세라믹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공 액션을 2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도 말했던 이제 수출 행동하는 거고, 여기는 동맹 행동,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각각 같은 액션이 2가지씩 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게임 처음 했을 때 랜덤으로 하나씩 배정하라고 했잖아요. 이번 라운드의 엔드 미션이 악수 행동 칸에 있는 자기 배당 하나씩 3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제 배가 이런 식으로 3개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엔드 점수가 9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명심하시면서 수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인 시몬 행동입니다. 시몬 행동은 기본적으로 갔을 때 아까 전에도 이제 1원 내면은 대리석 가져갈 수가 있고요. 시몬은 보조시 그리고 메인시가 있어요. 보조시는 게임을 했을 때 직발적으로 무언가 자원을 얻을 수 있거나 패시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액션이고요. 메인시는 게임이 끝났을 때 엔드 점수를 줄 수 있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 행동을 하면은 시몬도 이제 비용을 제출을 해야 돼요. 시몬은 일단 돈을 내고서 시를 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 시는 게임이 끝났을 때 무언가 패시브 효과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빨간색 시몬은 즉각적으로 이제 자원이나 행동들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비카 자체가 영문 게임이에요. 영문 게임이기 때문에 영어도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다 자료실에 보면은 이걸 한글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가져갔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시예요. 파란색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 파란색 시를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2원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파란색 시몬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이제 창고에 이제 파란색 칸에다 놓고서 2원을 제출하면은 내가 매 게임마다 발동할 수 있는 패시브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빨간색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2원을 제출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꽂는 순간 바로 발동하기 때문에 총 3원을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파란색 시몬도 이렇게 꽂으면은 매 라운드마다 패시브가 발동하는데, 내가 시몬을 하나 더 짓는다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몬 하나에 이제 1원, 그리고 내가 시몬을 총 2개를 깔기 때문에 총 몇 원이지 그러면은? 3원을 제출해야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내가 돈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패시브를 깔든지 뭘 깔든지 할 수가 있고요. 이것만 하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건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세컨더리 행동이거든요. 이제 상품을 가공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1명성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직발로 하면은 여기 이제 세컨더리 행동을 다 영원으로 논달판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자원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가공을 하든지 이걸 3번을 직발적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시몬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조시, 뭐 파란색으로 패시브 아니면 빨간색 직발 효과를 받거나 아니면은 메인 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엔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4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첫 번째도 짓기 때문에 1원을 추가적으로 내야 돼요. 1원을 추가적으로 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짓는 거는 5원을 내야 되고, 이거를 2개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으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배치하면 되고요.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6원을 내고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전체 메이저 건물 보유 등수에 따른 점수, 우리가 총 4인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인 건물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14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게임은 동률은 취급 안 해주기 때문에 서로 동점이에요. 그러면은 2등끼리 이제
9점을 나눠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만 해당하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나만 해당하는 점수기 때문에 나만 9점을 2등 점수를 받는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랑 이제 메인 건물 점수가 똑같으면은. 그래서 메인 C는 이렇게 2개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봤듯이 이렇게 내가 빨간 시문을 박으면은 이 빨간 시문의 행동을 한 번 더 받으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시문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간 시문을 어떤 거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게임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요. 이제 여기 가면은 기본적으로 3원을 받게 돼요. 돈을 땡기는 행동이고, 메인 시랑 보조 시랑 상관없이 2개당 추가로 1원씩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부터 외곽까지 이제 삽입카 논델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액션 행동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첫 라운드만 일꾼을 이런 식으로 박는 형태로 해서 액션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운드부터는 이제 일꾼들을 움직여서 본격적으로 논델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데, 논델은 기본적으로 내 일꾼이 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칸이랑 두 번째 칸까지는 무료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1원씩 돈을 지불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넘어가는 그 순간 일꾼들이 있어요. 남의 일꾼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일꾼의 개수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은 하나, 둘까진 무료죠. 여기까지 가니까 1원을 내고 남의 말이 있으니까 2원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꾼들이 계속 서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내가 액션 행동을 하면은, 내가 액션 행동이 끝나면은 이 일꾼은 다 썼다, 이런 식으로 쓴 일꾼은 이렇게 눕혀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꾼 지불을 할 수가 있고, 외곽 쪽에는 내 일꾼이 2개씩 놓여지잖아요. 절대 내 일꾼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일꾼들은 서로 이제 적어도 외곽은 이제 다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액션 행동을 해가지고 다 눕혀 놓으면은 라운드가 종료가 돼요. 라운드가 종료가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라운드 마커가 움직이게 되는데, 게임은 총 5라운드 게임이에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 라운드 마커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때 금색 모래시계를 지나가면은 여기 이 금색 모래시계 행동이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먼저 금색 모래시계 행동을 발동하기 전에 여기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